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중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중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여러분 핵심 기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핵심 기구 두 개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중서 뭐가 있습니까? 중서 문화성이라는 기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무슨 성이 하나 있어요? 상서성 이렇게 있는 거죠. 상서성 있습니까? EBS 교재 나오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상서성 밑에 몇 개의 부가 있는 거죠? 6개. 그 6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부, 호부, 예부, 이호, 예병, 형, 뭐라 그랬어요? 공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이 맡은 업무가 각자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발의 때 했어요. 이부는 뭐 하는 거야? 인사지, 인사. 그죠? 호부는 뭐야? 돈이죠, 돈, 재정. 예부는 뭡니까? 법이라든지 외교 이런 거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병, 당연히 군사죠. 형, 재판하거나 경찰 잡아들이거나 이런 거. 공,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딱 완벽히 업무부가 분담이 되면서 이렇게 딱 정해진 거죠. 그러면 요거는 누구 걸 모방한 거냐? 그 중앙을 2성 6구로 만든 것은 중앙을 2성 6구 얘들아 당나라와 누구네 걸 모방한 거죠. 송나라 거를 이렇게 이제 모방을 한 겁니다. 2성 6구는. 근데 2성 6구 그런데 여러분 요것만 있다고 해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습니까? 네, 요것만 있다고 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누구를 보좌할 기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굴 보좌할 기구가 필요합니까? 왕을 보좌할 기구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EBS 교재 보면 거기 줄 쳐봐. 중서문화성 줄 치고 국정을 뭐 하는 곳이야, 얘들아? 국정을 뭐 하는 곳이야? 총괄.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은 국정을 뭐 하는 곳이지, 얘들아? 국정을 뭐 하는 곳이지? 총괄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명령을 내리면 얘네들이 집행을 하는 거죠. 중서문화성에서 명령을 내리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추원은 뭐의 역할을 띠고 있어요? 거기 줄 쳐보세요. 군사 기밀을 다루면서 뭘 출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명. 여러분 왕명을 출납하려면 왕하고 엄청 어떻게 되겠니? 친하네. 믿을만한 시켜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중추원은 왕을 좀 보좌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3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3사. 근데 이 3사가 뭐 하는 기구냐면 얘네들은 3사가 거기 그 EBS 교재 나왔듯이 단순히 뭐 하는 기구다 얘들아. 회계, 곡식의 출납이라든지 장부 정리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요게 여러분 요게 이 3사가 어디로 가면요. 여러분 3사가 어디로 가면 3사가 조선으로 가면 여러분 뭘 견제하는 기구로 바뀝니까? 여러분 왕권을 뭐 하는 기구로 바뀝니까? 견제하는 기구로 바뀌죠. 명칭만 그렇다는 거야. 명칭만. 알았지? 그래서 3사가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바뀐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없는 게 뭐냐면요. EBS 교재에 없는 게 뭐냐면 어사대가 있어요. 어사대. 뭐가 있다고요? 어사대는 뭘 하는 거냐면 관리를 감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관리들이 무서워하겠지. 네. 그죠? 비리 파헤쳐서 누구한테 보고하면 돼요. 왕한테 보고하면 너희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있다. 이렇게. 근데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중요한 걸로 뭐가 있냐면 대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네, 대간이 있습니다. 대간. 우리는 대간. 또 대간은 제가 빨간색으로 했죠. 그죠? 자, 대간은 어떻게 모이는 거냐면 이게 그 상설 부서가 아니고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직책을 맡는 애들이 있어요. 낭사라는 직책. 그 낭사를 맡는 애들과 어사대가 모이면, 알았지? 어사대가 모이면, 얘네들이 모이면, 어사대와 낭사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대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얘네들이 한 역할은 간제, 봉박, 서경이라는 중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간쟁, 봉박, 그 다음에 뭐가 맡는다고 얘들아? 서경이라는 중요한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쟁이 뭐냐? 간쟁은요 왕의 잘못을 마구 비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간의 역할은
니네들은 왕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상소를 올리라 이 얘기입니다. 상소를 올리라. 그래서 왕이 삐뚤어 가지 않게. 알았지? 왕이 맨날 술 처먹고 있으면 너 왜 맨날 술 처먹고 국고를 탕진하고 있니? 라고 얘기해서 왜 너 맨날 여자만 만나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국정을 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슨 기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론. 알았죠? 봉박! 봉박은 뭐냐면 다현이랑 나랑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에서 맨날 술도 마시고 같이 신학에서 얘가 맨날 나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얘가 한국가려있는데 얘를 갑자기 막 몇 단계로 기업으로 치면 대리밖에 안 되는 애를 갑자기 이사로 승진시킨 겁니다.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그치? 그러고 싶으나 여러분 성종이 만들어 놓은 통치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인사를 몇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부당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리 임명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오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서경은 뭐냐면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잘못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그 명령은 거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참 농번기인데 농민들을 데려다가 뭔가 일을 시키고 이러려면 지금 뭡니다. 지금 농번기입니다. 얘들 뭐 해야 됩니다. 농사져야 됩니다. 그런 애들 데려다가 지금 가서 뭐 성곽 싸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어떻게 해라.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왕권을 좀 견제하면서 그 EBS 교재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정치 권력 간의 견제와 뭐의 역할을 담당했다 얘들아.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권을 좀 견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권력이 함부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여기 삼사라고 해서 얘네들은 이거는 상설구성 아니지 그치? 이거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어사대와 낭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가면 이게 상설이 되면서 뭐가 되니 얘들아? 사헌부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사헌부가 만들어지고 관리감찰 어사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간원이라고 해서 간제하는 거죠. 간제. 그죠? 아예 그냥 상설 부서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 뭐 하는 애들이? 뭐 말하는 애들이 아예 상설로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홍문관이라고 해서 왕을 공부시키는 기관. 이런 것들이 그 왕을 견제하는 기구로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을 견제하는 기구는 조선시대 때는 3사였는데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다? 대강이라고. 여러분 당나라와 누구 걸 모방한 겁니까? 송나라 걸 모방한 건데 여러분 별도해가지고 무슨 기구 얘들아? 무슨 기구? 네, 독자적으로 고려가 독자적으로 만든 기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다 얘들아? 도병 뭐가 있었어요? 도병마사와 뭐가 있습니까?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거기 교과서에 EBS 교재에 보다시피 도병마사는 뭘 하는 거예요? 국방. 알았지? 임시. 급박해. 여진족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쳐들어오면 홍건적이 쳐들어오면 급박하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모여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목도감, 외교라든지 법 이런 것들을 논하던 기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러분. 이게 고려의 무슨 기구였다는 거죠? 독자적 기구이면서 고려의 독자적 기구이면서 무슨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귀족 정치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거. 알았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문벌귀족이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 문벌귀족을 배우게 되는데 이 문벌귀족이나 이런 애들이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장악해서 나라를 운영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왕도 이제 함부로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이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중앙이. 그러면 이제 중앙은 이렇게 돌아갔으니 여러분 이제 어디를 하면 돼요? 어디를? 지방.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구주 오소경이라고 했지만 자 고려는 다시 영토가 만들어졌으니 얘네들 나름대로 이제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5도로 합니다 여러분. 통일신라는 9주로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몇 도로 했어요 여러분? 5도로 합니다. 5도. 여러분 그래서 5도에 누가 파견이 되는 거냐면요. 안찰사가 파견돼요. 누가 파견된다고요? 네, 안찰사가 파견됩니다. 안찰사. 근데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 가면 누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 가면 관찰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게 헷갈려요.
여기는 안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관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5도에는 안찰사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 5도 밑에 누가 있는 거냐면 주나 군 또는 현이라고 불리는 일반 행정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주는 뭐고 군은 뭐고 현이 뭐니까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도시는 어떻게 가니 얘들아? 시, 구, 동 이렇게 가지 그치? 근데 저기 경상도 전라도는 어떻게 갑니까? 네, 군, 면, 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주가 될 수도 있고 군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밑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얘네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촌이 있어서 마을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야, 얘들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주현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현과 속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과 속현이 있는데 얘들아 뭐가 더 많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속현이 많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주현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지방관이 주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돼요. 근데 속현에는 지방관이 어떻게 됩니까? 파견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주현이 있으면 여러 개의 뭐가 있는 거죠. 여러 개의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개의 속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관이 자기 지역도 관리하면서 다른 지역들까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여러 현들도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매일 돌아다니니까 매일 지금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매일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속현을 관리할 지배층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 속현을 관리할 지배층으로 누가 있었냐면 향리라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있다고 얘들아? 향리. 그러면 이 향리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이 향리는 얘들아 그전에는 뭐였니? 그전에는 지방의 호족이었던 거죠. 그 지방의 호족을 성종 이후에 중앙 관료로 편입시킨 겁니다. 중앙 관료. 근데 여러분 속현에는 지방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리는 고려시대 때는 무슨 층이냐면 지배층이에요. 지배층.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조선시대로 가면 모든 군현에 누가 파견됩니까 여러분?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으니 향리가 다스릴 지역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향리가 요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관 밑으로 들어와서 이 향리가 뭐로 전락하는 거냐면 아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향리의 지위가 어느 시대보다 떨어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고려 시대보다 떨어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 얘기가 얘가 EBS 교재 거기 보시면 특징에 있습니다. 특징에 있는 주현보다 속현이 다수를 차지했고 향리라는 지배층이 나오게 되는데 그 향리는 지위가 조선시대 가면 어떻게 한다 했다? 떨어진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들아 거기 교과서에 보시면 거기 특수행정구역으로 뭐가 있었대 얘들아? 뭐가 있었대? 향, 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대요? 부곡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을 이름 뒤에 마을 이름 뒤에 얘네들은 주자가 붙거나 무자가 붙어 군이 붙거나 현이 붙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남군대, 남군, 남현 이렇게 붙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끝자가 뭐가 붙는 거예요? 향자가 붙거나 소자가 붙거나 부곡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여러분 일반 행정구역보다 특별히 더 차별 대우를 받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뭘 심하게 받았다 얘들아. 뭘 심하게 받아? 차별을 아주 심하게 받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고려로 가는데 끝까지 뭐 했던 애들? 저항했던 마음. 요런 말. 그 다음에 뭐 봉기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말들이 이제 격화되는 거죠. 군에서 뭘로요? 향이나 소, 부곡 이렇게 격화돼서 얘네들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려의 일반 행정구역보다 차별 대우를 받는 향소 부곡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훨씬 뭐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공기가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세금도 가혹할 뿐 아니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니 자기네 여기 사는 사람들의 그 분노라든지 여기에 극심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선시대 가면 이 향소 부곡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됐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5도와 뭐가 있는 거냐면요. 5도와 양계라고 해가지고 이중적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군사 플러스 행정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냐면 이 군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군사에. 그러면 왜 군사에 방점이 찍혀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북계,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동계가 있는 거죠. 동계. 그 다음에 이 안에 5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사행정구역이 일반 행정구역을 뭐하고 있는 거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왜냐면 이쪽에서 침략을 많이 당하잖아. 이쪽에서. 그죠? 유목민들이라든지 중국으로부터 침략 많이 당하지. 그치?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쪽이야. 또 이쪽으로 침략을 많이 해. 이쪽으로 침략하는 애들 누구야? 그렇지. 외국.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면서 일반 행정구역을 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지만 양계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병마사가 파견돼요. 병마사. 뭘 지휘해야 되니까 얘들아? 군사를 지휘해야 되니까. 알았지? 군사를 지휘해야 되니까 병마사를 뭐 했다 얘들아? 파견했다. 그래서 얘기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줄쳐봐. 거기 군사제도에 가면 뭐 하나 줄치면 되냐면 2군 6이 줄치면 됩니다. 중앙군으로는 뭐가 있다? 2군 6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과거제도에서 여러분 거기 가시면 문과도 있고 잡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려시대 불교사회니까 무슨 과도 있었어요? 승과 동그라미 치나 승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법제적으로 양민 이상이면 응시가 어떻게 할까? 가능해. 천민 빼면 다 가능한 거야? 그런데 얘들아 문과 시험은 누가 붙었겠어요? 문벌 귀족들이 붙었겠죠. 매일 공부하는 그치? 주경야도 해봤어. 주경야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다음에 공부하러 가갖고 거기서 공부를 밤 10시까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새벽까지 공부하고 또 공장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제적으로 양민 이상만 응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음서 동그라미 치다. 음서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다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을 과거 시험 없이 관료를 구해준 거예요. 등용시켜준 거야. 그래서 이게 뭐의 특징이냐면 그 밑에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성격을 뭐하고 있다 얘들아? 반영하고 있다. 여기다 줄을 쳐놓으면 돼. 이게 그리고 얘들아 거기다 써. 음서 옆에다 쓰세요. 음서 옆에다가 요거 하나 딱 쓰세요. 음서 옆에다가 이거 쓰세요. 이 음서로 인하여 여러분 무슨 귀족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